안녕하십니까. 저는 JLL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오퍼레이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정주혁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FM마켓 제27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션 발표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심포지엄 대주제인 뉴 리스크 대응, FM 전략에 맞춰봤습니다. JLL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친환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 COP26라고 해가지고 제26회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글래스고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게 COP26라는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좀 이제 찾아보니까 Conference of the Parties라는 이제 걸 이제 줄여서 이제 컵이라고 하고, 그리고 26은 이제 26회 유엔 기후 협약, 그래서 유엔 클라이밋 체인지 컨퍼런스를 이제 COP26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용어가 나오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글로벌 부동산 회사인 JLL에서는 지속 가능성, 즉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제 Decarbonizing the Built Environment라는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제 발표에서는 최근에 이제 JLL에서 진행되었던 리서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압축하고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친환경 관련 최근 부동산 동향을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의 순서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속한 JLL이라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하셔서 JLL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JLL에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JLL의 비전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Decarbonizing the Built Environment라는 리서치 결과를 공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사진은 JLL 코리아 오피스의 이제 로비 전경입니다. JLL에서 이제 작년 9월 말에 2IFC, 여의도에 위치한 2IFC에서 1IFC 32층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하면서 모든 그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제 그 디자인,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실제 공사, 그리고 현재 운영도 JLL에서 전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JLL 모든 노하우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공간을 구성한 어떤 굉장히 쇼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이제 구성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LL에서 추구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오피스 디자인 컨셉을 굉장히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진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제 JLL 오피스에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JL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회사 소개가 뭐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페이지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JLL은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제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230년 이상의 이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 300개 이상의 오피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9만 2천여 명의 임직원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총 관리 면적,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 매출, 그리고
레비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자문하고 있는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글로벌 부동산 회사인데요. 이제 이 JLL의 비즈니스를 이제 크게 보자면 요 부분은 이제 기업의 또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JLL 내에서는 저희 고객분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는 디벨로퍼 앤 인베스터,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고객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코퍼레이트 앤 어큐파이어,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거를 이제 실제 사용의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기업들과 임차사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 사이클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가령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해당 고객군에 따라 가지고 제일 해당 부서들이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간을 찾고 임대차를 한다던 그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임대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공간을 찾을 때 임차인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임차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 공간을 디자인하고 실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 JLL 코리아 내에는 디자인 부서도 있고 시공하는 시공 컨스트럭션 부서도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서도 있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워크플레이스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 구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프로퍼티 앤 에셋 매니지먼트 부서가 되겠고요. 이제 기업이나 임차사를 대신해서 이제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제가 속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 예전에는 이제 IFM 팀 부서라고 불렀는데 그 용어를 이제 저희는 어카운트 고객사를 하나의 어카운트로 보고 그 어카운트를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이제 IFM도 저희가 딜리버리한 원 오브 이제 서비스고 또 포괄적인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부서는 기업과 어큐파이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제 프로퍼티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퍼슬리티를 관리하는 IFM 업무를 하는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SG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써 있는 ESG라는 광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ESG가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SG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걸 줄여서 앞글자 따가지고 ESG라고 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하거나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더하여서 ESG란 요인들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 투자할 때 재무적인 요인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건전한 재무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건실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기업의 운영을 통해서 좀 계속 지속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가지고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글로벌 기업들 정말 그런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글로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더 앞서고 있어서 이제 이런 추세들이 기업들을 어떤 평가하는 항목에서 이제 가속화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환경과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된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게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친환경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JLL에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 사진에 보시는 분은 JLL 글로벌 CEO님의 이제 사진입니다. 크리스찬 율브리 님이신데요. 이분 이제 전사적으로 글로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요약되어 있는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걸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향후 10년간 환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시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JLL의 비전이 To shape the future of real estate for a better world. 그래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부동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이제 이런 JLL 비전에도 굉장히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먼저 JLL이 앞서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친환경적인 내용들을 먼저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하고 있고 또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우리의 그 고객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고객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SBTI에 이제 JLL에서 탄소를 배출할 플랜을 일단 제출했고요. 그래서 스콥 1, 스콥 2, 뭐 스콥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고 그러면 2018년을 베이스 이어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제일에서 배출됐던 탄소량을 토대로 2034년까지는 얼마큼 줄이고 그리고 뭐 2000, 그래서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 부분을 SBTI라는 기관에서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JLL 글로벌이 이제 JLL 내부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 앞장설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제 고객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리고 해서 이제 JLL에서 그런 부분들 이니셔티브를 그러니까 그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알리고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왜 이렇게 부동산 회사인 JLL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글로벌리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섹터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빌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8%, 그리고 빌딩 매터리얼 앤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빌딩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CO2가 11%, 그 외에 이제 산업에서 32%, 이제 대중교통에서 23%,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항목들에서 6%. 이제 이거를 이제 토탈 100%를 봤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빌딩 오퍼레이션, 빌딩 컨스트럭션, 매트리얼 이 부분을 했을 때 전체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보시다시피 뭐 냉난방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건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모든 참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입해서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전체 이제 CO2 배출량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넷 제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넷 제로를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 제로는 탄소 중립,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탄소 중립이 의미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저도 더 이제 조사해보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또 제일랜드의 담당자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좀 가장 좀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표여서 이거를 보시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준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아까 이제 JL의 경우에는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점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일단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배출량이 기준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단계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어떤 그 공간의 어떤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깨끗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생 에너지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소스를 클린 에너지로 개보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절감되는 부분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그 네 번째로는 해당 사이트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 가령 이제 태양열, 태양광, 뭐 그런 발전을 통해서 화석 뭐 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산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을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당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 부분을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이제 리덕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퀘스천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러니까 줄여나가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산화탄소 흡수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까지는 뭐 저도 많이 스터디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령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무 심기 이런 펀드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하든지, 그래서 일정 CO2를 절감한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탄소 배출권을 구입한다든지 통해서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옵셋, 즉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을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기준점을 삼았던 탄소 배출량 대비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앞에서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 ESG 그리고 넷 제로 탄소 중립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번에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Decarbonizing the Built Environment라는 그 리서치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로벌리 이제 저희 글로벌 CEO님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신 이후에 최근까지 두 개 큰 대주제로 글로벌 리서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JLL Responsible Real Estate Framework이라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가 2020년 4분기에 진행이 되어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어떤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그런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제로 이런
그 보고와 이제 리서치가 진행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Decarbonizing the Built Environment, 제가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 리서치가 2021년 2분기 몇 달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서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떤 각각의 주체에 대한 영역, 책임과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커밋먼트와 골, 그리고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드라이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액션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벽은 뭐고 무엇이 우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챌린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트릭스는 무엇인지를 모두 포괄하는 어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의 주제로 리서치가 진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좀 그 리서치 대상들을 설명드리면요. 이제 글로벌리 총 647개 응답이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 221개 응답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이제 426개 응답이 글로벌 오큐파이어 기업들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중국, 이렇게 영국 이렇게 많은 응답을 한 기업들도 나라들도 있고, 이제 한국은 약 6개 정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주목하여 볼 부분은 이제 응답을 한 이 투자자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프로필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응답한 기업의 3분의 1이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보유한 기업들이라는 게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투자자들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500억 불, 약간 50조 이상의, 그러니까 한 20%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500조 이상의 그런 자산 규모를 보유한 굉장히 큰 투자자들이고, 그리고 또 기업들 중에는 25% 이상이 이제 CEO나 C-레벨의 응답자였고, 그리고 다른 23%도 이그제큐티브, 굉장히 뭐 임원급 이상의 어떤 포지션을 보유한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들을 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린 그 리서치 결과로 10개의 시사점을 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사점은 주로 글로벌보다도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 대한 데이터들만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여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글로벌한 내용보다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이제 한국에 속한 아시아 퍼시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시아 퍼시픽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시사점 중에 첫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부동산이 그 핵심의 코어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83%의 응답자가 기업 부동산, 코퍼레이트 리얼 에스테이트, 기업 부동산과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가운데 매우 폭넓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시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응답자 80%는 부동산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친환경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게임 체인저, 게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의 일부이다 라는 데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된 기업 중은 100% 동의한다라고 이제 조사되었고요. 이제 아시아 퍼시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1%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사점은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인베스터들보다 투자자들보다는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82%의 기업들이 리딩,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잘 진행 중인 on the path, 그래서 잘 진행 중이라는 이거나 그래서 총 이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기업이 비율이 82%로 응답이 된 반면 인베스터들은 리딩은 오히려 좀 더 많은데 on the path가 이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두 그룹에 속하는 걸로 봤을 때는 기업이 더 훨씬 앞서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도입한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prioritize, building certification, 그러니까 building 리드 인증, 웰 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는 아시아 퍼시픽에서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앞서 있지만 나머지 항목들 가령 이제 물 소비량을 줄이는 거 그리고 구매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 뭐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매립지로 폐기물을 가는 걸 줄이는 것 그리고 리니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쓰는 비율 그리고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글린리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조항들을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그 회복성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개발할 때 고려한다든지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빌딩 퍼포먼스 관련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도입한다 이런 비율의 나머지 항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훨씬 앞서 있고 유일하게 이제 투자자가 앞서 있는 부분은 그런 인증 관련된 친환경 인증 관련된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투자자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 번째는 그 탄소 중립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2025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인데요. 아래 부분에. 그래서 현재 넷 제로, 그 JLL 이제 서스테이빌리티 관련 설명드렸을 때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하겠다고 한 비율이 이제 JLL은 이미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발표했고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 적용한 비율이 40% 그리고 나머지 다른 또 40%가 25년까지는 그런 계획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는 80%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애독 그냥 뭐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애독성은 뭐 이렇게 좀 낮고 이제 현재 이런 플랜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높고 그래서 좀 앞서 있는 부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제까지 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버롤 아시아 퍼시픽을 봤을 때는 34%가 앞서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이제 리딩 그룹으로 이제 응답 결과 분류된 기업들에서는 이런 비율이 이제 60%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 시사점으로 이제 그린 빌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그린 빌딩보다
이제 그린 빌딩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는 어떤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70%의 응답자가 친환경 인증받은 건물을 임차 거기에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즉 이제 임차사들이 추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친환경 건물을 만들고 친환경 건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이제 운영함으로써 추가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응답자 비율이 이제 몇 퍼센트까지 그 추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을지를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뭐 이제 1% 미만으로는 이제 낮게는 14%, 13%까지 이제 뭐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추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 하는 게 이제 11%까지 그리고 7에서 10%까지도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27%, 4에서 6%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25%, 그리고 1에서 3%까지는 21%.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예상보다도 높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임차사들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추가 임대료를 친환경 건물에 지급할 의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데이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시사점은 탄소 중립을 이제 가속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 개개별 어떤 주체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파트너십을 통한 그런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90%의 응답자 분들이 건물주와 그리고 임차사 사이에 이제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한 주체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서로 이게 잘 온라인이 되고 그렇게 돼서 서포트가 돼야지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약 응답자의 85%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투자자, 랜드로드, 그러니까 건물주 간의 강력한 패스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한 언급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와 그리고 어떤 규제 이런 부분이 좀 잘 어우러져야지 이제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주체들이 또 그런 걸 따라갔을 때 이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아니면 어떤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런 규정들이나 있어야지 그걸 그래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개체 주체의 역할보다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물주, 투자자 그리고 또 임차사 이런 모든 주체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본다는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주들에 대한 expectation, 그러니까 가장 기대하는 바를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탑 3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이제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그 두 번째는 뭐 가령 건물 자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프로젝트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임차사들이 그런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해당 건물이 친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데이터를 쉐어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건물주한테 기대하는 탑 3의 기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 시사점은 이제 이런 기업이면 기업, 이제 투자사면 투자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십 그리고 문화, 해당 조직의 리더십과 문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부터의 이제 클리어한 바이인, 즉 그런 것을 꼭 하겠다 하는 이런 확신과 이제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외부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 그 네 번째로는
단지 이게 그냥 선언이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응답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응답자의 한 46% 정도는 단순히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7번째 시사점은 레트로핏, 즉 개보수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자 그리고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넘버원 장애물,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넘버원 장애물은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노후화되고 있는 건물 시스템이라는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넘버원 에어리아 오브 인베스트먼트, 가장 향후 3년간 투자하기 위한 첫 번째 영역은 에셋 레노베이션과 리퍼비시먼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정말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기능,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로픽 그 개보수 프로젝트를 적용 이미 한 비율이 응답자의 50%, 굉장히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2025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이 38%. 그래서 2025년까지 이런 친환경 관련된 개보수 프로젝트가 하겠다는 한 부분이 토탈 88%까지 이른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째 시사점은 이제 그린 리스, 즉 계약서에 환경 관련 준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친환경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부동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44%의 응답자들은 그린리스 친환경 관련 조항을 이제 도입을 이미 했다라고 응답했고, 이제 40% 추가 40%는 2025년까지 도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오른쪽에는 RE100, 그래서 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도입 비율이 그냥 리딩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63%까지, 그리고 이제 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 그룹에서는 31%까지 높은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9번째 시사점으로는 기술과 데이터에 있어서의 어떤 간격을 좁히는 것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향후 3년간 가장 크게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기술 관련된 투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74%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74%가 불충분한 기술 인프라가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또 응답했고, 이제 90% 응답자가 탄소 중립 넷 제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디지털 솔루션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시사점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지속 가능성, 즉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보고서를 표준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넷 제로를 이루는 데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넷 제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표준화해서 모두 동일한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런 이제 응답자의 35%만이 토탈 카본 풋프린트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보고서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는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한 어떤 수치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비율, 그리고 이제 32% 응답자 32%만이 이제 토탈 배출량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어떤 표준화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딩하고 있는 부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부분, 어드밴스,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 개발 중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으고 있는 부분,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한 이제 절반 이상의 그룹이 계속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리포트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이제 저희 JLL 글로벌 리서치 디카보나이징 더 빌트 인바이러먼트 리포트에 특히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있어서 시사점을 10가지로 이제 정리해 주셨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가지 총 10가지에 대한 시사점을 이제 서머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다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선도적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친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과 또 시사점 그리고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JLL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ESG라든지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용어들을 포함해서 이제 JLL 리서치 결과물까지 이제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제 제 발표의 전체적인 결론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결론은 이제 앞으로의 10여 년이 이제 부동산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투자자나 그리고 이제 정책 이반자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제 뭐 생활의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약간 어떤 그런 하나의 불편 요인을 그치는 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로도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 제로를 이루겠다고 이제 했는데 실적이 이제 운영 면에서 넷 제로,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못하게 된다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큰 금액을 두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탄소 배출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이렇게 받게 받음으로써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이제 뭐 요런 이제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또한 파이낸셜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 리트로피팅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것들을 어떤 건물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말 정확하게 이제 산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체계화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향이 어디서 뭐 그런 것들이 더 가능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이 친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Decarbonizing the Built Environment라는 주제로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서 JLL 내 다양한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제가 이 세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이제 자료들을 계속 이제 흐름을 정리하는 이제 과정에서 미처 한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도 많고 영어 자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번역하는 데서도 이제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영어 자료로 발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관련 그리고 FM 업무 하시는데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친환경이나 이런 쪽은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저도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네, 뭐 하지만 JLL 내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책자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